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확실한 방법. 혹시 요즘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시나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도 나 자신이 부끄럽고 중년이 되니 예전 같지 않고 점점 작아지는 나를 느끼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심리학적인 기반과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 중년의 삶을 회복시키는 확실한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중년의 자존감. 왜 이렇게 무너질까? 심리학적으로 중년기 40세에서 60세는 자존감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던 시기가 지나고 더 이상 성취가 눈에 띄지 않는 시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서는 중년기의 과업은 생산성 대침체라고 합니다. 침체에 빠질 경우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야라는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고 부모는 노화하고 직장에서도 밀려나기 시작하는 시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먼저 탓하지 마세요. 2. 자존감의 본질을 이해하라.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내면 비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외부 탓. 세상이 나를 무시해. 정신건강 심리학자 네이선 그랜드는 말합니다. 자존감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 요구 중 하나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은 사고에 의해 형성됩니다. 즉, 바꿀 수 있습니다. 3. 무너진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7가지 확실한 방법. 첫 번째, 자기 비난 멈추기. 나는 왜 이럴까? 대신 내가 지금 힘들구나. 비난에서 이해로 시선을 바꾸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일기나 감정기록 앱을 활용해 오늘 나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매일 적어보세요. 두 번째, 비교 중독 끊기. SNS에서 오는 자존감 파괴. 남의 성과는 하이라이트, 내 현실은 편집되지 않은 영상. 심리학 용어로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합니다. 낮은 자존감일수록 타인과의 비교가 심해집니다. 하루에 10분 SNS 앱 삭제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나만의 작은 루틴 만들기. 작은 성취가 자존감의 기초가 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 이론. 내가 뭔가 해냈다는 감각이 자존감의 기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스트레칭 3분, 물 마시기, 책 2쪽 읽기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실패 경험 재구성하기. 실패는 실력 없음이 아니라 도전의 결과입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존감을 결정합니다. 예전 실패 경험을 다시 써보세요. 그때의 나는 용기 있었다라고 말이죠. 다섯 번째, 말투 바꾸기. 자존감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에서 결정됩니다. 나는 늘 부족해에서 나는 더 나아지는 중이야. 뇌는 반복되는 언어를 현실로 인식합니다. 여섯 번째, 건강관리로 정체성 회복.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 식사, 수면은 자존감 회복의 기본기입니다. 몸을 돌보는 행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일곱 번째, 가치 있는 역할 회복하기. 중년이 되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역할, 새로운 정체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멘토, 봉사자, 창작자, 인생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자존감 회복에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자존감 회복을 도와주는 실용 툴. 자기화건 문장 5가지 알려드릴게요. 아침마다 소리 내어 말하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친절할 것이다. 감정일기 작성법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나를 힘들게 한 말, 그 말에 대한 내 생각,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따뜻한 말. 이러한 주제로 감정일기를 매일 써보세요. 5. 진짜 자존감은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 심리학자 하인즈 코허세. 자기심리학. 인간은 타인의 반영을 통해 자아를 형성합니다. 좋은 관계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너는 소중해, 너는 괜찮아를 말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두기 하세요. 6.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정의하는 힘. 중년기에는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지? 지금까지는 역할과 성과로 자신을 정의해왔습니다. 부모, 직장인, 가장, 돌보는 자.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지면 자존감이 함께 무너지는 거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짜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성과나 역할 없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5분 동안 써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만 인생 후반전을 위한 진짜 자존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7. 내면의 어린아이와 화해. 자존감 문제의 뿌리는 종종 어린 시절의 상처에 있습니다. 왜 나는 늘 부족한 느낌이 들까? 그건 어린 내가 받지 못한 인정과 사랑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 치료란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나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심리 기법입니다.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땐 정말 힘들었겠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이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연습을 매일 3분씩 반복해 보세요. 내면의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8. 자존감을 지키는 관계 리셋 기술. 자존감을 갉아먹는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비난하는 배우자, 말 한마디로 무시하는 직장 동료, 은근히 우월감 내비치는 친구. 관계를 리셋하는 3가지 원칙. 첫 번째, 거절의 연습. 이건 제게 맞지 않아요. 두 번째, 거리두기 훈련.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기. 세 번째, 심리적 독립선언. 상대가 나를 평가할 권리를 내려놓기. 기억하세요. 당신의 자존감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9. 중년 이후의 자존감은 의미에서 온다. 자존감의 회복에는 삶의 의미가 결정적입니다. 정신의 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의미를 찾는 인간만이 고통을 견딜 수 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무엇을 할 때 내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적은 언제였나? 내가 지금 가진 경험과 통찰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자존감은 내가 살아갈 이유에 대한 감각. 당신은 아직도 충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10. 자존감 유지를 위한 감정 관리 루틴 만들기. 자존감은 감정 기복에 따라 크게 흔들립니다. 감정을 돌보는 습관은
곧 자존감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추천 루틴 매일 10분. 오늘 느낀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적기. 그 감정의 원인 찾아보기. 그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 괜찮아. 그렇게 느껴도 돼. 라고 말해주기.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기 공감력이 올라가고 타인의 말이나 평가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10일 자존감 회복을 위한 습관 목표.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루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존감 7일 챌린지 제안. 월요일 나를 칭찬하는 말 3가지 적기. 화요일 감정 일기 작성. 수요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목요일 어릴 적 나에게 편지 쓰기. 금요일 SNS 1시간 미디어 단식. 토요일 30분 혼자 산책. 일요일 지난 주의 성장 포인트 기록하기. 이런 루틴은 자존감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자신을 품는 시간. 이제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셨나요? 중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자존감을 설계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다시 세워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자존감의 퇴보가 아니라 깊이와 지혜가 자라는 시기입니다. 이제 자존감을 잃은 자리에 새로운 삶의 정의를 심어보세요.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당신다운 인생이 될 겁니다.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야. 이 한 문장을 오늘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내고 계십니다.